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싹쓸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신 위대하신 인천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에는 8번, 기호 8번 유승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민주당에 들어온 지 24년째입니다.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부평공단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제가 1995년도 기초의원부터 삼성 국회의원 되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 당 최초 공채 여성국장으로 들어와서 선출직 전국 여성위원장, 가산점 없이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삼성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저는 오로지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송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당 직계미 저 유승희가 두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승희를 뽑아주시면 가장 먼저 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앞장서서 싸운 팔팔 끓는 정의감으로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기초의원 출신의 삼선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 의원님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 당원의 30% 여성 공천 할당제, 여성 대의원 50% 의무화제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제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온몸을 던져서 해냈습니다. 우리 당 여성 당원들의 지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0만 권리당원을 가진 거대한 우리 집권 여당은 당의 시스템을 잘 아는, 경험이 많고 당의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륜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 당원 동지 여러분, 인천에서 우리 당의 압승을 이끌어주신 송영길 의원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윤관석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박남춘 시장님, 9분의 자랑스러운 구청장님과 군수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써주신 광역위원 기초의원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아깝게 낙선하신 인천에서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동지 여러분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천 정치의 기적이 이제 인천 경제의 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천 특별시대, 남북 평화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도시 인천 특별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이 되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 제2 경인선 신설을 위해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승희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8월에는 8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주민, 여러분들 앞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경우에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하나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청와대도 최근에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정책들은 원래부터 갈등을 많이 수반합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최저임금을 더 높이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이미 최저임금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만들 당시부터 다양한 의견을 미리 들어서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정책들의 대부분은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91대 과제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분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을 적절히 견제해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경우가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평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혼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이런 일들은 바로 여당인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을 조금만 더 잘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원래 해야 될 이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높아져만 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 특활비 너무나 아쉽습니다. 배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우물쭈물 대다가 욕만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당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당은 원래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당원들이 잘 모이면 모일수록 그 당은 강해집니다. 당원들이 잘 모이려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당원들의 의견 중에 정책에 반영돼야 될 의견들은 상향식으로 위로 잘 전달되고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내용들은 적절히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와 사실로 잘 무장된 당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우리 정당은 강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국민의 신뢰와 단결된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야당과 보수 언론과는 과감하게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협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 없이 끌려다니는 협치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표가 명확하고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협치야말로 제대로 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길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투표 안 하는데 제가 당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인천에서 인사 올립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원내 막둥입니다. 심부름 시키기 좋습니다. 정확히 총선 1주년이던 2017년 4월 13일 셋째를 얻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저를 최고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청년 장수가 되어서 온몸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2014년 사고 지역구이던 부산 연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시장, 상가, 경로당을 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나자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더라 이런 말이 지역에 퍼졌습니다.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한동안은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손을 들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외쳤습니다.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험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2016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당원 동지들의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 구청장, 최초 광역의원, 최초 기초의원 과반을 달성하면서 우리 연제구의 지방권력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저는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치료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환자의 보호자로서 또 동시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합격증을 아버지 산소에 놓아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 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당의 미래를 책임질 기호 1번 저 김혜영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선배다운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장 황명선입니다. 저는 자치분권 대변인 그리고 풀뿌리 후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명선 논산시장이 누구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 황명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서 대학 때 자원봉사자로 벽불을 붙이고 1995년도 새천년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해서 새천년 민주당과 새정치 국민회의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서울 실무 책임자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의 사무처장과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를 역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우리 당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2005년도 충청도 논산인 제 고향 논산에 논산시장 출마를 명령했습니다. 제 아내와 7, 8살 되는 제 두 딸을 데리고 기차에 몸을 싣고 제 고향 논산으로 갔습니다. 많은 고향의 선배분들이 서울에서 정치하지 왜 내려왔어? 아니면 자민련 당을 달고 나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 잘 떨어졌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다시 서울로 가자 하는 그런 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깃발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과 대전에 우리 민주당의 삼선시장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당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의 사무처 당직자 그리고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최고위원 후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도 최고위원 될 수 있는 이번 전당대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대한민국의 226개 모든 생활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치분권 대변인 누굽니까? 우리 이번 민주당 지도부 선거는 당의 원내대표단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70만 당원의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당 지도부 보면 다 국회의원입니다. 저만 빼놓고. 원외 지역위원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있어요. 노동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도 있어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과거에 있었던 청년과 노동 최고위원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과 지역에 나눠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대표님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이번 당지도부 선거는 대통령을 뒷받침할 지도부 선거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은 자치분권 정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 선거에 원내 대표단 구성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청년, 노동, 우리 어르신을 대표한 최고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과 지역 지방정부를 대표할 대표자 뽑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치구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의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천에서 박남춘 우리 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 뵀습니다. 유영범 우리 시의회장과 의원님들 지지 선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번 지도부 선거에 지역과 지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께서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당원 자체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호 5번 황명산을 꼭 선택해서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선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관문, 자랑스러운 인천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럭키세븐 기호 7번 인천 짠물 남인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나서 송현동, 주안동, 가자동, 가정동, 부평동, 만수동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인천의 딸 저 남인수는 서울 송파 험지에 가서 삼두기 할머니 김을동을 꺾고 재선에 성공해서 오늘 최고위원 후보로 이곳 인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인천의 딸 누구죠? 네, 저는 인천의 송림초등학교, 숭덕여중, 인일여고를 졸업하고 사범대학교에 가서 국어교사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인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노조 탄압을 보면서 저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주안에서 봉제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 여성,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해 오면서 우리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여러 당직을 거치고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전문적인 정책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여기까지 온 민생과 혁신의 아이콘 저 인천의 딸 여기 인천 동지들이 최고위원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남인순이 약속합니다.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당원들의 민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송파에서 솔매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정치학교를 확산해서 우리 당원들의 민주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당원 자치회와 당원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역동적인 100년 정당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살리고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5년 동안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민생 현장을 달려왔습니다.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반드시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 남인순이 최고위원이 되면 민생 연석회의를 즉각 가동해서 노동조합,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반드시 민생 위기 돌파하겠습니다. 진보층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 남인순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도록 여성 공천 30% 의무화 꼭 이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청년과 장애인, 어르신 비례대표 꼭 챙기겠습니다. 셋째, 고향 인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의 딸 저 남인수는 박남춘 시장, 홍영표 원내대표,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손잡고 인천시를 반항해권 평화협력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로 일 많이 한 남인순, 인천의 딸 남인순을 인천에서 지켜주십시오! 인천의 딸 럭키세븐 남인순을 인천에서 최고위원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당 지도부의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스러운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뭐니 해도 김치찌개는 잘 묵은 김치여야 제맛이 납니다. 제가 딱 그렇습니다. 30년간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종갓집 묵은지 설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잘 묵은 김치찌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날 저녁밥이 맛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치찌개 한 그릇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켜낼 것인가,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설설 여당의 안락함에 젖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소야 돼. 더 이상 변명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민생성과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심 없이 할 말하고 할 일하고 듬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서는 잘 모르시죠? 나이 드신 당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0년간 비수로서 김대중 선생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독재장군에 맞서 민주화운동으로 오랫동안 감옥살이했습니다. 김대중 내란남부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군사재판부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저는 재판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야, 이 똥별들아! 국민이 무섭지도 않나? 하늘이 니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외칠 때 외칠 줄 압니다. 말할 때,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서 제 모든 걸 걸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심지어 17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싸웠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 활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평화를 밥으로 만들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 서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민족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미나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원걸 대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밥입니다. 평화는 청년의 미래입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녹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합니까?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의 묵고 산업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민동락, 여민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초심, 열심, 뒷심, 박정, 자랑스러운 인천시당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박정이 누구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탁구 체육 특기자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인천고등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코치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를 꿈꾸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박정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박정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 실물경제 전문가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당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100년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저 박정희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평화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우리가 더 넓게 열어야 합니다. 저는 분단의 상징 파주에서 태어났고 문재인 대통령께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의 꿈을 팔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서해 평화 협력 벨트를 통한 인천의 제도약, 인천의 꿈이자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박정희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평화경제의 선봉장 저 박정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2020년 총선 승리의 길은 원외에 있습니다. 박정은 135명 원외 대변인이자 버팀목입니다.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빨갱이라며 얼굴에 수차례 소주세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침내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원외위원장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험지개척과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초대회장 저 박정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원외위원장님들을 당선시키겠습니다. 셋째,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당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투표권, 반환권, 토론권, 소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대창출의 깃을 당원유신민주당 저 박정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백년민주당, 자랑스러운 인천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여러분의 대변인 박광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세기도 전인 1902년 121명의 한국인이 이곳 인천 재물포항을 떠나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첫 이민입니다. 그들은 땡볕이 쏟아지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꼬박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때 받은 월급이 고작 $15입니다. 그들은 그 월급의 70배가 넘는 무려 $1000에 이르는 거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독립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의 우연과 필연입니다. 그 돈을 받은 김구 주석은 바로 이곳 인천에서 2차례 감옥소 생활을 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외인을 척살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김창수가 독립운동가 김구, 민족 지도자 김구로 이곳 인천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은 국권 회복과 민족 자주, 국민주권 정신의 본향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인천에서 저는 당원주권의 민주당, 100년 정당의 민주당의 이빨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들어올리겠습니다. 인천이 가르쳐준 정신을 민주당에 심겠습니다. 이영만리 하와이에 땀 흘리면서 고뇌를 이겨내던 그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서름을 이기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분들처럼 오늘 인천에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혁신민주당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총선 승리, 2020년 정권 교체, 연속 집권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 의미의 무게는 확실하게 느끼지만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혹시 게을리하지 않을까, 또는 그 길이 험하고 멀고 힘들어서 중간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지치지 맙시다. 한 발 한 발 나갑시다. 반드시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인천 시민,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을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인천 시민이 성공하고, 인천 시민이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나라와 국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70만 권리당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적폐청산, 문재인 케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한반도 평화경제, 공정경제 반드시 주장 없이 뚜벅뚜벅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피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많은 사람들이 대표를 흔들 때 비서실장으로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대선 때도 함께 지켰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